네. 라이언님께서 이해운 이 사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명히 시끄러울 거다라고 우려를 해주셨고요. 큐브릭님께서는 누가 추천한 것일까라고 하셨네요. 누가 추천했을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참 궁금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기부터 저쪽 당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인사를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끌어와서 비서관 혹은 또는 주요한 장관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부여하기도 했죠. 아시겠습니다만 조갑제라든지 정규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정도, 그러니까 같이 무슨 행사나 모임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조갑제나 정규제 이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결별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 이해가 될 만한 인사 패턴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해운이라뇨.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운은 윤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예, 이해운 윤빠 맞습니다. 서초동이나 이 강남 쪽은요, 좀 윤석열 지지자들이 많아요. 상당히 좀, 나름 좀 생각이 있다라고 알려졌던 분들, 나름 국힘당 내에서도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상하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그게 서초동입니다. 강남이 그래요. 이해운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사실 이해운이라는 사람은 국힘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그나마 괜찮은 합리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경력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해운이라는 사람을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기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사람이 없냐라는 말이 지금 자꾸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고요. 국힘당 쪽에서도 아주 난립니다. 오늘 이해훈이 장관 후보로 지정이 되자마자, 임명이 되자마자 국힘당 쪽에서 아주 난리가 난 것이, 당장 오늘 같은 일요일 날 갑자기 최고위원회를 그것도 서면으로 열어서 이해훈 제명을 의결했다고 하죠.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이 국힘당 내에서도요, 이해훈 전 의원, 이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나경원 같은 사람은 이해훈이라 그러면은, 고개부터 잘래잘래 흔들어요. 상당히 오래된 갈등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해훈은 민주당도 싫어하고 국힘당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해훈의 장관 임명을 동의할 사람은 민주당에서도 찾기 어렵고요. 국힘당에서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훈을 발탁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해훈이라는 사람은요,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글쎄, 능력이 있다는 건 없다 둘째 치고 이 사람은 믿을 수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 내란에 동조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 초기에 시행했던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윤어게인 집회에 수시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윤어게인? 네, 내란 동조죠. 이건 내란 동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다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혜훈이라니. 파격적인 인사인 거는 분명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라는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이혜훈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국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파나 이념이 뭔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경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와는 그닥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혜훈은 전형적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분배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와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화가 진행되고 AI와 로봇이 설치된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분배의 문제가 되는 거죠. 분배 문제. 그런데 이혜훈은 성장주의자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이재명 정부에 적합한 사람일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참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요, 오늘 이 장관 인선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이른바 포털에 뜬 내용입니다. 뭐 여러 명이 오늘 인선이 됐지만 모든 기사는 기본적으로 이혜훈에게 집결이 됐습니다. 파격 인사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이 파격 인사라는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동의할 수 없다, 갸우뚱 이런 표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혜훈이라는 사람, 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무렵에 이분하고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저랑 같이 방송했던 사람 중에는 누구냐? 지금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도 있어요. 장제원, 이혜훈, 당시 박근혜 탄핵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 이 양반도 박근혜 탄핵에 아주 적극적이었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를 이끌면서 사실 그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그 특위를 이끌면서 박근혜를 아주 위기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혜훈과 그리고 장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 이 양반들하고 조금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저와 대학 동문이자 똑같은 부산 출신으로서 접점이 더 많은 장제원 의원하고는 약간 시큰둥했어요. 반면에 이혜훈 의원은 의외로 저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1964년생이에요.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 출신이라고 하나 주로 성장은 경남 마산에서 했습니다. 초, 중, 고 모두 마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산 경남 출신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 그 아버지 고향으로 충북 제천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충청도와의 연고를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나는 여기도 인연이 있다, 저기도 인연이 있다. 이 동네 가면은 내가 여기하고 무슨 인연이 있다. 저 동네 가면 내가 여기 무슨 인연이 있다. 이렇게 연고를 강조하는 뭐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언행 가운데 하나가 지역을 잘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갈 때마다 자신이 그 지역과 연고가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초임 기자로 첫 발을 디딘 데가 강원도죠. 그래서 강원도에 연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저는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에 연고도 있죠. 제 아버지의 고향이 경남 남해고 제 본적지가 경남 남해이기 때문에 경남 남해가 또 뭐 저와 연고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을 충남에서 했기 때문에 또 충남이 또 저와 연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전남, 광주 이쪽과도 저 연고가 인연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도 있어요. 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출마할 거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처럼 이런저런 연고를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게 정치인들의 언행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들은 종교를 가리지도 않죠. 이른바 기불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간다고요. 이해운 의원은 또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 본인은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이 양반 시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불교 방송 사장이었어. 김태호 씨인가? 그렇지. 전직 장관이죠. 그 양반도. 그러니까 뭐더라? 불교계하고도 인연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아무튼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3선 국회의원 하죠. 17대, 18대, 그리고 20대. 19대는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21대, 22대, 국회의원은 못했습니다. 원래는 친박계였어요. 박근혜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죠. 바른미래당을 그래서 만듭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하죠. 박근혜 탄핵 이 무렵에 이해운,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이해운이었어. 장제원도 마찬가지. 이 두 사람, 장제원하고 이해운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이 안 되면은 자기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다녔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창당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에 이 이해운의 과거 전력입니다. 재밌죠? 도대체 이 사람 그러면 정체가 뭐야? 친박이야? 반박이야? 와. 그런데 또 친윤이래. 뭐야 이 사람? 근데 이번에는 또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됐어. 진짜 뭐냐고. 이 사람 정체가 뭐냐고. 철새인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철새라고 부르기도 하죠. 솔직히 철새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아.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특히 이분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이유도 사실은 박근혜가 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박근혜와 척이 졌기 때문에 그랬다. 박근혜가요, 처음에는 이해운하고 이렇게 잘 궁짝이 맞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나경원하고 궁짝이 맞았지. 그래서 나경원이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가요. 이해운 자리를. 그리고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간 사람이 또 있는 게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죠. 이해운 의원은 처음 시작은 친박이었지만 박근혜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팽당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천을 못 받기도 했죠. 친박인데 공천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의 빈자리를 나경원이나 조윤선이나 이런 사람이 가져간 거야. 얼마나 빡 돌았겠어. 그러니까 이 양반, 그래서 박근혜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박근혜 탄핵에도 앞장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 점에서 당장 이해운 믿을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왜 장관으로 기용했냐 이거야. 이해운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용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기획예산처라는 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있다가 이명박이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너무 공룡이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모피아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모피아를 없애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이었는데, 이명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이게 통폐합을 다시 해버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또 커지죠. 이른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는 더 커져버렸죠. 공룡부처가 돼버립니다. 힘도 막강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검찰도요, 기획재정부 가면 쩔쩔매요. 왜? 자기들 예산이 기획재정부 국장 손에 달렸거든.
실제로 예산을 짜고 있는 예산과장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집에 못 들어가. 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정도예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다? 검사들도 있는 거지. 그 정도로 기획예산처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된 기관의 최초로 이해운이 간다. 경제 전문가? 좋아. 근데 경제 전문가가 맞느냐 이거야. 저는 이해훈이라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 있느냐? 없어요. 경제 분야에서 오래 활동했느냐? 딱히. 이해훈 의원은요, 국회 정보위원장을 했습니다. 여성 최초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그리고 자신이 국회 정보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비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죠. 그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서 뒷발을 확 걸고 넘어졌던 사람이 이해훈입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이나 눈에 두드러진 업적은 없어요. 오히려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스펙 쌓기,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그 경제학과와 관련해가지고 스펙을 착착착 쌓아 올린 거는 분명해요. KDI 연구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업적이 있다기보다 자신의 정치권 진출을 위한 스펙 쌓기가 아니었느냐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실무한 적이 없어. 실무를 통해서 뭔가 이뤄낸 게 없단 말이야. 경제 전문가라는 걸 100%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또 생깁니다. 왜? 이 사람은 서민 경제가 중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장 중심주의입니다. 서민은 약간 논외로 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정부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거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돈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생길 그 재정경제부라면 돈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데가 기획예산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장 중심주의자란 말이야. 서민 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장 중심으로 간단 말이야? 서민은 어디로 가버리고? 참 난감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경제 전문가인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정부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갸우뚱 하는 거죠. 반면 그래도 이해훈이 서민 경제를 완전히 도외시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자, 새누리당 시절에 이해훈이요, 경제민주화라는 걸 크게 강조해요. 당시 새누리당 시절에 경제민주화를 크게 강조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다? 유승민 의원이 있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하고 되게 좀 같이 움직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해훈은 당시 경제민주화를 당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 이렇게 막 폭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당시 그 기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 전문가이고 서민 경제를 완전히 도외시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참모진과의 갈등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장을 물러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햄버거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도 나와요. 참모진들을 너무 홀대한다거나 아랫사람 취급을 한다거나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하고 좀 상황이 비슷한 거죠. 이런 사람이 과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이 될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이 사람을 임명하는 메리트는 뭘까?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점 때문이죠. 이해운 의원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TBS 교통방송, 지금 TBS 상당히 고통받고 있죠. 이 TBS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이유가 김어준, 네, 김어준 뉴스공장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이 또 뉴스공장 김어준하고 되게 그 방송에 많이 나갔어. 그 박근혜 그 탄핵할 때 그 김어준 방송에 고정으로 출연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서는 또 참 TBS 참, 예,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참 말 바꾸거나 행동 바꾸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다라는 평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진짜로 내란에 동조한 적도 있죠. 윤석열과 함께 싸우겠다 라면서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이 집회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서 탄핵이 내란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웃지? 이런 사람 웃지? 기용한단 말이죠. 장관으로. 민주 진보 진영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전 여러 가지로 참 좀 그렇습니다. 왜냐, 사실 지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검찰 정권 하에서 정말 말 못할 피해,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 기가 막힌 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면 원상복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장차관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잃었던 거, 윤석열 때문에 내가 잃었던 거, 윤석열 정권에 부안해동했던 이 적폐 세력들 때문에 내가 빼앗겼던 거, 억울하게 빼앗긴 건 회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나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래? 누가 나 장차관 시켜달래? 아니야. 회복. 원상복구는 돼야 될 거 아니야. TBS 보세요. 원상복구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됐어. 안 된 사람 많아. 여전히 이 적폐 잔존 세력과 목숨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박정훈 대령 참 비교적 잘 풀린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박정훈 대령도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요. 김규현 변호사 같은 사람 보세요.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 이런저런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억울하게 참 공격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은 신원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은 떡하니 윤석열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름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떡하니 장관 자리를 차지한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참 이런 부분에서는 열받죠. 많이 열받죠.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웃자자고 이혜원을 기용을 했냐?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현재 이혜훈이라는 사람은요, 국힘당 내에서는 약간 개밥의 도토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기는 나갔으나 거기서 그닥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고 거기에 녹아들지는 또 못했다는 거야. 자기 딴에는 그걸로 해보려고 했으나 검찰당이 된 국힘당 내에서 이혜훈의 자리는 없죠. 그렇겠지. 검찰당은 오로지 이 검찰당이라는 국힘당은 오로지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에 비하자면은 이혜원은 약간 색깔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죠. 어울릴 수 없는 검찰당과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건 또 분명해요. 윤석열과 가깝다고는 하고 윤석열을 지지했다고는 합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윤석열하고 가깝지는 않아. 윤석열 딱히
지지하지도 않았어. 왜? 이해훈 의원은요, 서울대 나온 바보들을 되게 싫어해요. 본인이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스마트하지 않은, 서울대 간판은 달고 있으나 스마트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아주 싫어해.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경원을 엄청 싫어해요. 나경원, 조윤선 다 싫어합니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권력자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자리 차지한다고 엄청 싫어요. 어떤 사람은 나경원, 조윤선 이 두 사람과는 숙명적인 앙숙관계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재보선에 아마 상당히 의미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남 지역에 지금 거의 털을 못 잡고 있죠. 강남 지역에 이 민주당은 지금 깃발을 꽂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해훈이라면은 강남 지역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강남에 민주당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경원이 서울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동작을이 비죠. 동작을 분명히 동작구이고 민주당의 텃밭 같은 곳이었는데 최근 이 동작을에서 계속 나경원이라든지 국힘당 쪽 사람들이 당선이 됐어요. 동작을을 탈환하는데 좀 그럴싸한 인물이 필요한데 그 그럴싸한 인물이 이해훈 아니겠냐.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서초 반포 이쪽에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서초 반포와 동작을 도로 하나 건너가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다음 총선이나 이번 내년 6월에 재보선 여기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인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교 화합형 인물이다. 이해훈 의원 본인은 기독교 신자이나 이 양반 시아버지는 불교방송 사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종교 화합 맞죠. 네, 이런 장점 때문에 발탁이 됐다. 특히 나경원을 잡을 수 있는 나경원 잡는 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발탁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윤선, 나경원 이런 사람들 지금 국힘당 쪽에서 계속 어떻게 보자면 거의 선봉장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해훈이라는 사람, 글쎄, 제가 평가를 하기가 참 머시기해요. 앞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없는 거는 또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장점은 대체로 보면 정치공학적 장점이죠. 단점은 너무나도 선명한 팩트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에서 어떤 점을 부각을 했던 걸까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능력을 봤다.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해훈이 능력을 보여준 사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정치공학적 선택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치공학적 선택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대연정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죠. 대연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국힘당 당시 한나라당하고 연정을 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를 해가지고 니들이 원내 제1당이 되면은 그래 내가 니들 국무총리로 임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근데 그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 진짜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상대방 진영에 던진 수류탄 같은 거였다.
상대방 진영에 뻥 터뜨려가지고 저쪽에서 우왕좌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진영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수다, 실책이었다라고 인정한 거죠. 저는 이해운이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될까봐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름 충분히 고민하고 하신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거든요. 고민이 좀 많으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참. 제가 이해운 의원이 나경원 잡는 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해운이 박근혜하고 척이 지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이유, 이게 사실 나경원 조윤선 때문이에요. 뭐 제가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경원, 조윤선 얘들 때문에 이해운이 그 당시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가 원래 자신을 지지했던 자신의 핵심 지지자이자 뒷받침해주는 이해운을 버리고 나경원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에 대해서 약간은 앙심을 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해운 의원은 나경원이라는 사람 되게 안 좋아해. 평가를 되게 안 좋게 합니다. 뭐 그런 점은 있어요. 청문회 해보면 알겠죠. 청문회 해보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 나경원을 잡을 수 있는 보관이 될 수 있는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요, 앞으로도 계속 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계속 물고 늘어질,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니까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걸로 또 하기도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네요.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두고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댓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댓글창이 난리도 아닙니다. 관상은 과학이고 관상이 비고함이다라고 하셨고, 트릴님께서는 욱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문상돌님이신가요? 문상돌님께서는 나경원은 그냥 놔둬도 소멸이라고.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문상돌님께서는 나경원은 그냥 놔둬도 소멸이라고 하셨네요. 김진현님께서는 김대호를 청와대 특보로 하셨네요. 이 김대호가 조금 이따 나올 김대호인가요? 자, 이리우님께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찢어진 수제비님께서는 나빠루는 유사명 총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PPL 잠시 보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